좀 있어서 칠판 위주로 조금 봐주면 좋을 것 같고 쌤이 여기서 써주고 알려주는 건 뭐랄까 약간 우리가 지금부터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뼈대를 세우는 작업들, 그래서 뼈를 잘 이렇게 세워 놓으면 나중에 살만 좀만 붙이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근데 뼈가 부실하면 나중에 살을 막 얹다가 부서지고 막 그러죠. 큰일 나니까 뼈를 잘 세우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기억을 합시다. 자, 먼저 원자라는 말이 나오고 원소라는 말도 나오고 분자라는 말도 나와요. 세 가지 다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작은 입자라고, 입자. 조그만 알갱이를 다 입자라고 불러주거든. 그 입자의 종류가 원자도 있고 원소도 있고 분자도 있는 거야. 입자를 셋으로 구분할 건데 입자를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겁니다. 입자의 구분. 입자를 셋으로 구분할 겁니다. 자, 입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의 정의를 좀 먼저 써줄게. 원자가 뭐냐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입자를 원자라고 불러줘요. 이 분필도 잘게 자르면 원자가 나오겠죠. 기본 입자인 원자가 나올 겁니다. 원자와 원자를 뭉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분자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뭐 예를 들어서 수소 원자들과 산소 원자들이 만나면은 뭐 H2O 이와 같은 분자, 물분자라고 하는 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원자들이 결합돼서 분자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죠. 물이라는 성질이 새롭게 나타나잖아. 수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이 없어지고 물이라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분자를 뭐라고 하냐면 분자를 성질을 가진 가장 작은 입자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럼 원자는 성질이 없나요? 성질이 있기는 해. 근데 원자들은 불안하다, 안정하다 이런 성질만 가지지 각각 고유한 성질을 나타내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불안하다. 얘는 이 원자 왜 반응해? 불안하니까. 불안하다, 불안하지 않다 이 정도의 성질만 가지지 이런 그 분자의 종류마다 각각의 정말 디테일한 성질을 가지는 건 분자가 되었을 때 그렇게 변합니다. 원자까지 알았습니다. 원소는 뭐냐? 원소는 간단히 말하면 원자의 종류를 말합니다. 원자의 종류. 자, 예를 들어주면 금방 구분이 돼요. 여기 H2O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읽어주죠? 한글로는 물이라고 읽어줘. 물이라고 읽어주고요. 얘는 원자입니까? 원소입니까? 분자입니까? 이 덩어리 전체는 산소 하나와 수소 두 개가 뭉쳐져서 만들어진 분자라고 불러주는 거야. 자, 물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는 분자가 몇 개입니까? 라고 한다면 한 개입니다. 라고 합니다. 물분자 하나죠? 물분자 하나입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 물분자 하나 속에는 잘 봐. 몇 개의 원자가 들어있나요? 3개의 원자가 들어있죠. 그치? 원자. 각각의 기본적인 입자는 하나, 둘,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는 총 몇 개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3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물분자 하나 속에는 원자 3개가 들었습니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 물분자 하나 속에는 원소는 몇 종류가 있나요? 수소 한 종류. 그죠? 산소 한 종류. 총 2종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는 몇 종류가 있다? 2종류의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제 좀 감이 옵니다. 분자가 뭐고? 분자는 커다란 덩어리 하나. 그 안에 들어있는 원자 하나를 원자라고 불러주고 원자를 종류별로 묶은 걸 원소들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이걸 분자, 원자, 원소라고 불러주겠네요. 좀 어려운 거 하나 해볼까요? 어려운 거. 암모니아. 농협에는 3개의 암몬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암모니아 분자라 불러줍니다. 암모니아. 이런 분자 몇 개로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분자 1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암모니아 1개 속에는, 자, 그림으로 잠깐 그림을 그리면,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하나, 둘, 3개가 달라붙어 있는 녀석입니다. 맞죠? 이게 암모니아 NH3잖아. 이게 N이고요. 얘가 H, H, H인 거야. 암모니아 분자 속에는 몇 개의 원자가 들어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 둘, 셋, 4개의 원자가 들어있겠네요. 그 암모니아 분자 속에는 암모니아 분자는 몇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질소 원자 한 종류, 수소 원자 한 종류, 총 2종류죠. 그래서 원소는 마찬가지로 2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분자를 보고서 그 안에 분자가 몇 개인지, 원자가 몇 개인지, 원소가 몇 개인지 구분할 수 있다면 나는 원자가 뭔지, 원소가 뭔지, 분자가 뭔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구분하는 거구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이제 원자로 한번 가볼게요. 원자. 먼저부터 그림을 좀 볼게요. 원자. 자, 이제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봐봐. 안녕, 원자. 원자입니다. 자,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라고 방금 선생님이 정의를 해줬죠. 가장 작은 기본적인 입자다라고 했고요. 원자 안에는 원자핵이라는 녀석이 있고요.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자핵은 플러스 전기를 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쌤 몸도 원자로 되어 있죠, 결국. 쌤이 전기를 띠고 있나요? 아니에요. 원자 하나하나가 중성이다 보니까 쌤도 역시 중성 상태인 겁니다. 원자는 중성이야. 원자는 전체적으로 중성이어야 하는데 가운데 뭐가 있대? 플러스가 있대. 플러스가 여기 3개 있는 거 보이나요? 근데 얘가 중성이 되려면 마이너스도 3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가 몇 개가 돌고 있는 거야? 3개가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플러스가 3개이고 전자도 3개인 녀석을 원자 번호 3번, 원자의 번호, 원자 번호가 몇 번이다? 3번이다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원자 번호 3번의 특징,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도 3개 있는 녀석이 바로 원자 번호 3번입니다. 좀 이따가 원소 주기율표를 쌤이 알려줄 거예요. 외우는 건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게 할 건데 오늘은 어떻게 암기하면 좋을지 처음으로 소개해 줄 겁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 3번. 그리고 전자의 질량은 너무 작아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합니다. 원자의 질량을 잴 때 우리는 전자는 질량이 없어. 거의 무시당합니다. 너무 가벼워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하고 뭐의 질량을 재면 된다? 바로 여기 있는 원자핵의 질량을 재면 원자핵의 질량을 재면은 원자의 질량을 재게 되는 겁니다. 원자핵의 질량을 재면 곧 원자의 질량이다 라는 거예요. 전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점이 헷갈리게 써 있는데 원자의 종류에 따라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개수가 다르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3번은 원자핵에 플러스가 3개 있고 전자도 3개 있잖아. 4번은요. 플러스 4개에 전자 4개일 거 아니야. 그 얘기야. 원자마다 플러스의 개수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다르다. 하나의 원자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원자라면 쟤는 플러스도 개수가 다르고 마이너스도 개수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항상 전기적으로 보다 중성이다.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죠. 원자는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의 전하량과 전하량이라는 말이 전기의 양이에요. 전자의 총 마이너스 전하량이 어때야 한다? 같아야만 하겠죠.
그래야 중성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는 눈에 보이나요? 엄청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작아. 그래서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도 모아야 1cm 정도의 길이를 가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 이렇게. 거의 진짜 작다는 얘기죠.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원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원자는 대부분 다 빈 공간이야. 자, 원자 핵이 질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 나머지, 여기 이런 공간들은 다 빈 공간이야. 다 빈 공간이고, 그 빈 공간을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으로 상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디에 비유하냐면, 이 원자 전체를 축구 경기장에 비유해요. 축구 경기장인데, 축구 경기장 잔디밭 한가운데 탁구공 하나? 축구 경기장 한가운데 탁구공 하나가 딱 놓여져 있어. 그 탁구공이 뭐야? 원자 핵이야. 그리고 축구 경기장은 다 뭐야? 빈 공간이야. 그 빈 공간에 뭐가 살짝살짝 돌아다니고 있어?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자, 원자는 그래서 대부분 다 빈 공간이야. 그 원자로 되어 있는 나도 대부분 다 빈 공간이죠. 그래서 앤트맨과 와스프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빈 공간을 줄여서 원자의 크기를 줄이면 크기가 작아지는 거야. 빈 공간을 더 뻥튀기 키워. 빈 공간을 키워서 원자의 크기를 크게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 앤트맨도 거인처럼 변할 수 있겠죠. 그런 공상과학에서 나온 게 앤트맨과 와스프에 나오는 막 이렇게 물질의 크기가 막 변하는 거. 그게 그거예요. 물질의 크기가 변하더라도 질량은 안 변하죠. 빈 공간만 늘리고 줄이는 거라서 전체 질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커도 질량은 똑같아요. 아무리 작아도 질량이 똑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굉장히 작다. 밑에 나와있죠? 원자 내부는 대부분 빈 공간이라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 원자들을 모형으로 표현한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봐. 이런 원자 번호 1번입니다. 원자 번호 1번 수소. 이렇게 원자 번호 3번, 탄소 원자 번호 6번, 산소 원자 번호 8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뭘 의미한다고요? 플러스 전하량의 양. 플러스 전하량이 바로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인 경우. 원자 번호 1번,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경우, 원자 번호 3번,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6인 경우, 원자 번호 6번,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8인 경우, 원자 번호 8번이죠. 근데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항상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야 한다. 전자도 항상 같은 개수만큼 들어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기적으로 중성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모형으로 그린 걸 원자 모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원자의 모형이라고 불러주고, 원자 번호 1번은 플러스가 하나 있으니까 전자가 하나 돌고 있는 모형으로 그려주면 되고요. 원자 번호 3번은 플러스가 3이니까 전자 3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면 되고요. 원자 번호 6번은 플러스가 6개니까 전자 6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면 됩니다. 원자 번호 8번은 플러스가 8개니까 전자도 8개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가 안 써있어. 가운데가 안 써있는데 전자만 보여. 그리고 원자래. 전자의 개수만 세도 얘가 원자 번호 몇 번인 거 알 수 있어? 6번인 거 알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죠? 전자의 개수만 세더라도 얘가 몇 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원자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형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게끔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주게 됩니다. 됐나요? 분자까지 해봅시다. 자, 분자는 그럼 뭐냐? 원자들이 모인 게 분자지 뭐야? 그죠? 봐봐.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2개가 만났어. 뭐라고 한다? 산소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났어. 무슨 분자? 물 분자가 만들어진 거야.
얘는 산소 원자 2개와 수소 원자 2개가 만나면 과산화수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소독약으로 이용되는 과산화수소예요. 그 다음에 질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3개가 만나면 암모니아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화학식도 잠깐 써줄까? 화학식은 밑에 써줄게. 얘는 O2라고 합니다. O2라고 쓰고 우리 앞표지, 앞표지를 딱 보면 똑같네요. O2입니다. 이게 바로 O2예요. 우리가 숨 쉴 때 꼭 필요한 O2. 우리가 공부할 때 꼭 필요한 O2. 광고 협찬 받았어요. 자, 뻥이고요. 자, 물은 H 2마리와 산소 1마리이기 때문에 H2라고 써주면 되겠죠.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씁니다. 산소가 하나 더 과하게 많기 때문에 과산화수소라고 읽어줘요. 원래 물도 산화수소라고 읽어줘야 돼. 산화수소인데 관용적으로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산화수소니까. 왜 이게 산화수소냐면 이산화탄소 쓸 때 이렇게 쓰는 거 알아? 이산화탄소 CO2 읽을 때 뒤에서부터 읽는 거야. 이 산화탄소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화수소라고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이라고 관용적으로 표현하는 거고 얘는 산소가 하나 더 과하게 많죠. 과산화수소라고 읽어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게 있구나라고 그냥 익혀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암모니아는 NH3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암기법으로 처음 배우는 사람들 때문에 농협에 갔더니 3개의 암문이 있어. 저건 다 뭐야? 암모니아. 뒷문 아니잖아. 암모니아. 농협에는 3개의 암모니아라고 합니다. 염화수소는 HCl, 염화수소. 읽는 거 보이죠? 염화수소라고 읽어줍니다. 염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1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중요한 건 분자가 뭐냐? 그러면 성질을 가장 작은 입자인데 원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야. 끝이야. 원자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봐봐. 이거 2개만 봐. 물과 과산화수소는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되어 있죠. 그죠?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 근데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만나면 물이 되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2개가 만나면 과산화수소라는 다른 물질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산소가 2개인데 수소가 3개부터 또 다른 물질 되겠죠. 원소의 종류는 똑같은데 몇 개가 결합했냐에 따라서 수천 가지의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문제입니다. 그럼 원자의 종류가 많을까? 분자의 종류가 더 많을까? 분자의 종류가 훨씬 더 그래서 많은 거야. 우리가 지금 외울 건데 원소는 118개 정도밖에 안 돼. 총 지금까지 발견된 또는 만들어낸 원소가 118개까지 만들었는데 그걸로 만들어진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수천만 가지의 물질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원자의 종류, 즉 원소보다 분자의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죠? 여기다. 분자의 종류가 원자의 종류보다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원자들이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그죠? 다른 분자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됩니다. 근데 분자를 쪼개 빡 부셔버립니다. 그럼 더 이상 물이 아닌 거야. 분자가 부서지면, 분자가 쪼개지면, 분자가 분해되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물의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과산화수소를 딱 분해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질을 잃어버리겠죠? 쌤이 얘기 하나 해줄게요. 쌤이 길을 가는데 불이 난 거야. 사람들이 못 나오고 있어. 쌤 어떻게 했을까?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합니다. 오른쪽에 한 명, 왼쪽에 한 명. 근데 뒤에 갔더니 불길이 너무 심해. 앞에 봤더니 뭐가 있어? 커다란 금고 하나 있는 거야. 커다란 금고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그 안에 딱 눕히고 또 다른 사람 4명 정도를 더 구해서 딱 구해가지고 금고에 눕힙니다. 그리고 불길이 너무 심해가지고 금고문을 빵 닫았어. 일단은 안전합니다. 근데 잠시 후에 사람들이 이래요. 왜 그럴까? 산소가 부족한 거야. 금고가 너무 밀폐되어 있어서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선생님? 막 구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약상자가 약상자를 딱 열어봤더니 과산화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산화수를 통에다가 콱콱콱콱 쏟았어. 그 다음에 과산화수를 분해시키면 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산화수를 분해시키기 위해서 쌤 팔을 칼로 축 찢어가지고 피를 뚝뚝뚝뚝 해서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투입했어요. 그러니 막 과산화수가 분해가 확 일어나면서 산소가 확 발생합니다. 사람들이 숨이 쉬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할 때쯤에 금고문이 팍 열려요. 소방관들이 여기 구하러 온 거야. 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났습니다. 어느 드라마 이야기예요. 자, 쌤 이야기 아니고 이 드라마 주인공은 남궁민이라는 어떤 주인공인데 아무튼 그 사람이 이렇게 무슨 드라마 이름을 까먹었는데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쨌거나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했더니 뭐가 나오더라는 거야. H2O2라는 과산화수소를 카탈라제를 이용해서 분해시켰더니 산소기체가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두 분자가 필요해요. 산소기체 발생이 돼서 산소기체가 나가면서 물분자가 만들어져요. 물분자가 만들어지면서 물분자 2개 만들어집니다. 물분자 2개 만들어지면서 산소기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산소기체를 발생시켜서 사람들을 구해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분자가 분해되면 전혀 다른 물질로 변화돼 버리죠. 그래서 분자가 분해되면 성질을 잃어버린다는 걸 무식적으로 좀 살서 얘기를 좀 해준 겁니다. 이 얘기예요. 분자가 나누어지면 성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몇 개씩 몇 대 몇으로 조합되었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분자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또 산소는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거잖아. 하나 더 예를 들면은 오존이라고 하는 물질에서 오존은 산소 원자 3개가 만난 거다. 그래서 화학식으로는 O3라고 써요. 같은 산소 원자로 되어 있지만 O 2개가 붙으면 O2, O 3개가 붙으면 오존입니다. 그래서 오존으로 된 층이 저 위에 있는 오존층이에요. 위 층은 8층인가요? 미안. 저 위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다니는 고층에 오존층이라는 층이 있어요. 8층보다 위에 있습니다. 확실히. 진짜. 같은 종류의 원자로 되어 있더라도 어떻게 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예를 들어서 또 한번 설명해 주고 있네요. 오케이. 분자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격가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건 뭐냐면 옛날에 입자설과 연속설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입자설과 연속설. 우리는 지금 진리를 배운 거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뭐로 되어 있다? 이런 원자나 분자 같은 입자로 되어 있다. 그죠? 사과를 막 잘게 쪼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입자설이 맞는 거야. 근데 연속설이 뭐냐면 자 잠깐 소개만 할게요. 여기 있다. 이 사람이 연속설을 말한 사람인데 연속설이 뭐냐면 진짜 연속설. 얘네 사람은 연속설이라고 하고 이걸 입자설이라고 해요. 입자설이 진리야. 입자설이 맞는 말인데 옛날에 입자설과 vs 싸웠던 애들이 연속설 학자들인데 연속설은 뭐냐면 이런 거야. 사과를 막 잘게 쪼개면은 공기로 변한다. 공기로 변하는 거야. 공기를 막 모아가지고 하면은 사과가 나오고 막 그래요. 모든 물질은 연속되어 있어서 사과도 공기로 바꿀 수 있고 공기도 사과로 바꿀 수 있고 이게 연속설이야. 일단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연속설의 확장판이 뭐냐면 그래서 금속을 쓸모없는 금속을 막 이것저것 막 변화를 시키면 이 금으로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드는 연금술도 연속설에서 나온 어떤 그런 원리다 또는 어떤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됩니다. 일단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연속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하지만 원자설이 맞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과 돌턴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다라는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우리가 되게 유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철학으로만 유명하다고 생각합시다. 과학에서는 별로 좋은 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상한 말만 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때문에 이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수많은 연금술사들이 2000년 동안 연금술만 연구해요. 그래서 과학의 암흑기가 찾아옵니다. 2000년간 과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쫓아가다가 과학이 발전을 못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2000년만 제대로 보냈다면 지금쯤 우리는 공부하지 않고도 자 오늘 수업할게요. 자 알약 하나씩 먹어요. 띠링 됐죠? 집에 가요. 뭐 이런 시대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좋겠죠. 아무튼 자 그런 시대가 왔을 수도 있어요. 2000년을 제대로 못 보내서 이래요. 오케이, 돌턴이 원자에 대해 처음이겠습니다. 그럼 연속설과 입자설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험 하나를 보여줄게요. 자, 실험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입자설의 증거라고 나와 있는데 봐봐. 물 50ml하고 에탄올 50ml를 섞어요. 물, 에탄올 50ml 섞으면 이게 모든 게 연속돼 있다면 연속설대로라면 50과 50을 섞으면 얼마가 돼야 돼? 100ml가 돼야 됩니다. 물 50ml, 에탄올 50ml 섞으면 딱 100ml가 돼야 돼요. 그런데 둘을 섞으면 에탄올 분자가 이따만 해요. 물 분자는 요따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콩 50ml와 조 50ml를 섞어요. 그럼 콩 사이에 조가 들어갈 거 아니야? 100ml가 될까? 아니겠지. 똑같아요. 커다란 에탄올 분자 사이에 물 분자가 싹싹 스며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미리수가 얼마 나온다? 97ml밖에 안 나온다. 아니 50과 50을 섞었는데 97ml가 나와요. 이건 뭐가 맞다는 결정적인 증거야? 입자설이 맞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겁니다. 연속설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거야. 100과 100, 50과 50을 섞었는데 어떻게 97이 돼. 그죠? 자, 이게 바로 입자설의 증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봅시다. 그럼 모든 분자는 이렇게 여러 개, 모든 분자들은 여러 개의 원자가 만나야지만 분자가 되느냐? 아닌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헬륨이야. 원자번호 2번이거든요. 헬륨은 자기 혼자 이렇게 있어요. 안녕 헬륨. 웃고 있어. 안녕하세요. 너 왜 웃고 있니? 저는 굉장히 안정적이거든요. 너무너무 안정적이어서 혼자 있어도 돼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헬륨은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그냥 혼자서 헬륨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즉 원자가 곧 뭐야? 분자야. 원자가 곧 분자이기도 한 거야. 성질도 있으니까. 쟤는 뭐야? 그래서 이 나와있죠?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분자라고 써있죠? 원자 한 개로만 이루어진 분자도 존재한다라고 기억해야 됩니다. 헬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헬륨 가스 마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냥 목소리만 좀 변하죠.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헬륨이 반응성이 엄청 크고 불안정한 물질이라면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막 아빠 목소리 바뀌었다 이러지? 목소리가 바뀌어도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체가 가벼워서 목소리가 좀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사람 몸에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분자처럼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1쪽 문제 풀어볼게요. 말해봅시다.